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팁입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라고 해야 되나?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 너무 단기적인 생각을 좀 벗어나서 조금 길게 보는, 결국 저는 될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런 쪽으로 한번 봅시다. 뭐, 인산철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 제가 왜 인산철이 없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냐면 본질적인 거죠. 인산철은 여기 보면 미래의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납축전지는 뭔가요? 납축전지가 지금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없어지는 거죠. 기술적인 뭔가를 창출해내지 못하는 그런 배터리로 전략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이니켈도 결국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될 겁니다, 아마. 자, 석유도 그런 거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전기로 대체되는. 전기 시대가 오면 배터리가 필요한 거고, 자, 이 개념적인 것도 조금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냥 맨날 뭐 되니 안 되니 이런 것보다 뭔가 지금 보면 2차 전지라는 말을 쓰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습니다, 사실. 이 좀 정체불명의 말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배터리가 맞는데 배터리는 또 무슨 뜻인가? 라는 거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이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터리, 2차 전지, 셀이라는 것도 있고요. 뭔지 일렉트로드라는 말도 있고, 뭐 양극재, 음극재, 캐소드, 뭐 에노드 이런 말도 쓰는데 기본적인 단어들인데, 배터리는 어원적으로는 이 군사 웨폰 용어입니다. 여기도 보면 최근에이죠. 아이언돔 2 두 개의 배터리, 뭐 한국말은 포대입니다. 포대. 그죠? 쌍이죠. 지금 보면 이게 한 포대, 한 배터리의 쌍으로 두 포대에 대한 아이언돔의 현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원래 어원이죠. 어원. 제가 이제 이 영상에 이제 편집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말을 더듬든다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야구에도 배터리라는 말 쓰죠. 똑같은 어원입니다. 원래 어원은 이거고, 자, 그럼 좀 더 내려가 보면 이거죠. 원래 배터리라는 거는 요겁니다. 한 포대를 구성하는, 아마 이 한 개의 포를 배터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보통 이렇게 여기 옆에 보면 포가 여러 개가 나와져 있죠. 한 포대를 구성하게 돼 있죠. 이게 한 배터리라는 거죠. 이게 근데 왜 이 전기 셀, 우리 2차 전지 쪽으로 넘어왔느냐라고 보면, 이게 지금 보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명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그 당시 이렇게 병으로 전지를 만들었었어요. 여기 전해액을 넣고 해가지고 요거를 1700년도에 누가 만들었는데, 이 라이덴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여러 개를 묶어서, 보통 4개를 묶어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요 포대와 비슷하다. 그리고 여러 개를 묶어놨죠. 그래서 이거를 벤자민 프랭클린이 포병 부대를 의미하는 배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게 배터리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기를 담을 수 있는 병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쓰는 배터리와 2차 전지가 전기를 담을 수 있는 뭔가죠. 병은 아니고 파우치든지 각형이든지 뭐 그런 형태로 명령되는 거죠. 자, 결국 이게 크게 보면 에너지 저장 기술입니다. ESS. 그 ESS 중에 배터리를 하면 BESS라는 말을 요즘 쓰죠. 근데 뭐 배터리가 워낙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점유가 ESS 하면 그냥
배터리로 통칭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최근이 아니죠. 수소도 있었고, 가장 그 경쟁자가 사실은 플라이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물리적인 저장, 열역학적인 저장, 전자기적인 저장, 여기 보면 초전도로 하는 것도 있죠. 최근에 나온. 그것도 에너지 저장하고도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학적 저장. 그러니까 배터리는 화학, 케미칼에 연계된 거다. 그래서 보면 수소, 플로 전지도 많이 언급되어 있죠. 바나듐하고. 배터리로 넘어가면 제가 앞전에 언급한 납축 전지, 니켈 카드, 니카드 전지, 여기 보면 리튬이온이 여기 딱 나오죠. 이 전체 에너지 저장 기술 중에 한 부분인데 지금은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죠. 나중에 공기전지. 여기 보면 인산철은 아예 없습니다. 이 2017년 자료인데요. 2017년 이전 자료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저장에 대한 분류거든요. 인산철이라는 거는 하여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2017년도 정도에서는. 근데 지금은 ESS가 대표적인 배터리로 인산철이 더 올라오는, 더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보이죠.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자,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것들이 결국 어떤 업이냐, 사업이냐, 에너지 저장 기술이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이다. 그 중에서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이다. 라는 거죠. 자, 에너지와 전기의 차이. 좀 애매하죠, 그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지로 만드는데, 처음에는 수소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것을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로 만드는 거고, 리튬이온 배터리는 아예 전기로 받아서 전기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배터리라는 2차 전지의 개념으로. 자, 오늘 내용은 약간 그냥 지식 위주인데요. 자, 실제 배터리,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 기본을 만든 캐소드 양극재를 만든 사람, 휘팅엄. 그 다음에 구디너프가 이 캐소드 양극재를 산화코발트로 해서 전압을 올렸다.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이 전압이 보통 4V 이하로 내려가면 사용하기 좀 어려운 거거든요. 2V까지는 괜찮아요. 1V짜리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피가 커지고 성능이 나오질 않죠. 그리고 음극은 일본 요시노 아키하라가 만들었다. 이 세 분이 만든 컨셉으로 지금의 배터리 구성이 있는 거고,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벗어나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조금 달라지겠죠.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정도. 자, 그럼 2차 전지란 말이 맞는 건가? 우리 보통 1차 전지, 이걸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배터리라고 합니다. 조금 다르죠. 세컨더리 배터리라는 말도 영어상에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거의 쓰지는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2차 전지라고 쓰죠. 정확하게 보면 리차저블 배터리로 봐야 되겠죠. 재충전이 가능하다. 2차로 재충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배터리가 1차가 아니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개념은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맨날 2차 전지라고 쓰지만 사실 배터리가 정확하죠. 배터리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 그러면 또 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셀 모듈 팩. 배터리 모듈 팩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셀 모듈 팩이라는 말을 써요, 대부분. 1차 전지도 배터리죠. 그죠? 셀이라는 거는 셀을 묶어서 만들면 배터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병렬로 직렬을 연결하면 배터리가 된다. 하나 이상의 전기화학적 셀, 일렉트로케미칼 셀즈. 어떻게 보면 배터리 밑에가 셀이라고 봐야 되겠죠. 셀 단위가 요 그림, 양극, 음극, 분리막을 하는, 여기 이제 배터리의 구조인데 사실 여기 한 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셀로 본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유닛 하나 셀이 2개, 3개, 4개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묶여지면 이게 배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높아지고 병렬로 연결하면 용량이 커지겠죠.
자, 이 원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셀이 한 개로 되어 있죠. 한 개의 셀이 한 개의 배터리로 되어 있는 구조.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은 잘려져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극판이 셀이 한 개로 묶여져서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극판, 요걸 이제 극판이라고 해야 돼요. 일렉트로드. 그러니까 셀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극판,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그렇죠. 여기 이게 묶여지면 셀이 되고, 셀 하나가 배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셀이 배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셀을 이렇게 묶는 방법 중에 최근 보면 뭐 Z 폴딩, 스태킹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 거고. 자,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좀 원형에 관련된 건데, 셀 하나가 셀이죠. 한 배터리라고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모듈 팩으로 전개되면 이 팩 하나가 어떻게 보면 배터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배터리 팩 어셈블 이렇게 되어 있죠.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한 개 단위로 보면 원셀 원 배터리가 될 수는 있지만, 이거를 모듈과 팩으로 구분돼 버리면 셀과 배터리가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 개의 셀을 묶어서 패러럴 어셈블리, 모듈을 또 묶어서 모듈 어셈블리, 최종적으로 팩 이렇게 되는 거죠. 팩화되면 이제 뭔가 여기에 부착해서 모빌리티 구성이 가능하죠. 뭐 로봇을 붙이든 전기차를 붙이든 모터를 붙이든 뭔가를 기능을 하게 하는, 자, 그런 거죠. 여기도 보면 셀, 배터리, 모듈 팩에 대한 개념이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미래를 확 가버리면, 자, 아이언맨에 여기 들어있는 이게 아마 핵융합 원자로인가 그럴 겁니다. 원자로기보다 핵융합 로인데, 이거는 배터리일까요? 에너지 저장 장치일까요? 에너지 발생 자체일까요? 약간 다르죠. 다른 개념인데, 이거는 그냥 에너지 발생 장치죠. 아마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배터리가 있지는 않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발생을 계속 시키니까. 근데 이게 보통 원자로 같은 경우는 발생을 했다 안 했다 하지 않고 계속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발산이 돼야 됩니다. 사실 이제 전기는 어디 저장하든지 아니면 날려버려야 되거든요. 이 사실은 아이언맨의 구조는 조금 말이 안 되죠. 그죠? 원자로는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이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에 저장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발산하는. 그러니까 아이언맨의 배터리는 어디에 있는지. 자, 여기 보면 로스트 인 스페이스, 이 유명한 미드인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우주선의 동력원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뭐 한 달 정도 어떤 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배터리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들 유심히 보거든요. 여기 보면 쭉 빼냅니다. 여러 개가 부착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표준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용량이면, 자, 이거죠.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이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비슷하죠, 느낌이. 여기 보면 이제 오토바이의 아마 주행거리로 보면 한 100km 정도 아마 갈 겁니다. 50에서 100km 정도. 그러니까 도심에서 사용할 정도. 이거를 탈부착하는 방식이죠. 배터리를 구매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표준화되어 있는 거죠. 이 자동차에도 이런 게 지금 시도되고 있지만 자동차의 배터리는 크죠. 근데 자동차 배터리도 요 정도 사이즈로 운행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자동차 배터리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거의 뭐
1000년 이상, 몇백 년 이후, 몇백 년, 1000년 아니고 한 1, 200, 1년, 100년 정도 이후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배터리가 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가는 형태로 보이겠죠. 보이죠, 그죠? 자, 요런 거. 자동차도 이 정도 사이즈로 운행이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은 8부착이 용이한 정도로 에너지 밀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죠. 그냥 사시에 자동차에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는 8부착이 안 되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되죠. 자, 이런 방식이 향후에는 아마 교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배터리의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한 4분의 1 정도면 되더라도 뺐다 꼽았다 하기가 용이해지겠죠. 무게도 가벼워져야 되고. 자, 그런 시점이 올 겁니다. 자, 좀 더 미래로 가보면, 자, 배터리 수요가 급감하게 되는 상황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사실 그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무선 전송이거든요. 배터리 용량이 클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 방전을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용량도 적고 충전 시간도 느리고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나중에 충전을 쉽게 할 수 있다면, 요게 지금 보면 무선이죠. 무선. 여기 보면 아예 그냥 태양광을 우주에 띄워서 이렇게 무선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받으면 아마 바로 배터리에 저장하든지 바로 이렇게 전송을 시키겠죠. 원자력처럼. 낮에는 이걸로 보내고 밤에는 ESS가 쓴다든지 아니면 원자력으로 바뀌든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다니면서 뭐 배터리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일부 배터리 용량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실에서도 노트북이 계속 이 무선으로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사실 이거는 메가시티. 지금 현재 최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도심, 최첨단 도시에서만 가능하고, 아직까지는 무선 전송이 약간 위험하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자, 이렇다 하더라도 배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있어야 된다. 아까 아이언맨처럼 배터리는 있어야 된다. 근데 요까지 가기 전까지는 배터리의 특성이 완성되어야 된다. 자, 여기 영하에처럼 아주 고밀도의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배터리가 완성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전기로 충전이 바로 되고 전기로 바로 방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수소가 크기도 좀 문제고요. 수소가 조금 문제가 됐던 거죠. 지금은 수소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비교한 정도는 아니죠, 그죠? 아직도 수소가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자, 그러면 향후에는 충전이 쉬워야 된다라는 거죠. 고속 충전, 무선 충전. 고속 충전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사용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사실 이게 궁극의 배터리죠. 어느 정도 배터리가 완성되는 시점, 일상화되는 시점, 모든 게 무선화되는 시점, 배터리를 이용해서 모든 게 가동될 수 있는 시점, 가전제품이라든지 케이블이 없어지는 시점이죠. 전력 전송 케이블이 없어지는 시점. 무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거리가 멀리 전력 전송이 안 되잖아요. 터치가 돼야 되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길이가 어느 정도 메다 이상, 10m 이상에서 전력이 전송돼야 되는데 그 기술은 진짜 조금 나중에 얘기일 거고요. 충전이 쉬워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1회 정도만 충전하면 도심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정도로 용량이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는 반영구적이고 표준화되어야 된다. 배터리는
그냥 거의 반영구적이다. 지금 보면 수명이 5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고. 자, 안전하지 않는 건 사실은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만드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석유도 안전하지는 않죠. 안전하지는 않다. 자, 표준화되어야지 반영구적이면 50년 정도 쓸 수 있다. 이러면 표준화되어야 되겠죠.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쓰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 표준화 안 되고 있죠. 4680 그다음 브레이드 형태로 저는 1차적으로 표준화의 모습이 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인산철 아까 이야기했죠. 인산철은 왜 투자 가치가 없냐? 여기 보면 다이나노믹이 인산철 그 양극재의 1위 기업이거든요. 지금 최근 보면 여기 이제 피크가 22년 후에 왔었고, 지금 현재 인산철이 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산철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많이 쓰일 거라는 거지. 자, 요 개념이 제가 중요한 건데, 그냥 배터리가 많이 쓰이는 것과 가치가 있냐, 기술적으로 본질에 가까워졌냐 라는 관점에서 인산철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보면 인산철이 많이 쓰이고 앞으로 침투율이 높아질 거라고 하지만, 자, 대표적인 기업의 주가는 거의 내려와 있는 상태죠. 이게 납축전지, 결국 인산철도 납축전지화 될 거다. 미래 투자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 결국 하이니켈도 그렇게 되겠죠. 그죠? 황화물계라든지 리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나트륨, 리튬도 나트륨으로 바뀌고 또 뭔가가 있겠죠. 그죠? 자, 진정한 배터리의 시대가 언제 올 건가? 전고체가 이게 진정한 배터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뭔가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후로 가면 그냥 더 좋은 배터리가 되는 거죠. 주행거리가 1000km 이상. 저는 요게 최소 단위라고, 실제 요게 한 2배 정도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앞부분은 되겠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충전할 정도로 전기차 용량이 더 커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보다 초고밀도의 수명이 오래가는 수명 200만 킬로. 지금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100만 킬로가 맥스인데요. 요 100만 킬로에 대한 것도 쓸 건데, 리튬이온 배터리 한 100만 킬로 가는데 평균적으로 못 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10년 정도밖에 못 쓰고 배터리를 또 리사이클링 해야 되는 거죠. 리사이클링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무식한 거죠. 그래서 결국 리사이클링의 비용이 낮지 않거든요. 탄소 발생도 시키고 그냥 오래 쓰는 배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행거리도 2000km 정도, 한 번 충전하면 20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도심에서 출퇴근하면 한 달에 한 번만 충전하면 되는 거죠. 장거리 여행 갈 때 당연히 우리가 주유하듯이 충전하면 되는 거. 그러면 어떻든 그 내연차보다 주행거리가 길어져야지 충전의 자유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산철은 여기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대신 수명은 길죠. 하이니켈이 수명이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재는 다 보완이 필요한 거죠. 사실 보면 보완이 필요하다. 수명은 200만 킬로 이상, 제가 생각하는 400만 킬로 정도 돼야 된다. 그러면 20년 정도, 한 10년은 충분히 사용하고 20년 정도 사용되어야 된다. 그러면 배터리가 표준화 되겠죠. 이런 것들의 형태가 나중에 스마트폰도 그렇게 되겠죠. 워치, VR 지금 계속 생기죠. 자동차 이제 설명이 되었고, 로봇도 생기면 로봇도 선을 달고 다닐 수 없잖아요. 하루에 8시간씩 일해야 되는데 크기도 작아야 되고
수명도 길고 로봇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배터리를 교환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죠. 한번 장착하면 1년, 2년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그냥 인문학적인 내용이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인산체 하이니켈 양극재에 빠질 필요가 없고, 배터리 산업이라는 거, 이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무궁무진하고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폭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뻗는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보통 보면 너무 인산철만 계속 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하여튼 오늘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